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서울선모병원 심장내과 심진진입니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면서 관상도매 CT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관상도매 CT를 시행한 후에 관상도매 서투화가 있어서 순환진내과 진료를 보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라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상도매 서투화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검사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대체 뭔가요? 관상동맥 석회화는 관상동맥 안에 주상 정화성 병변의 만성 진행 과정에서 칼슘이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상 정화가 진행된 결과로 관상동맥별에 뼈나 치아 칼슘과 같은 성분인 인상 칼슘이 쌓여서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석회화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는 주상 정화증의 표지자입니다. 즉,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주상 정화증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상동맥 협착 여부와 무관하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 위험이 점점 증가하며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된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하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당장 스텐트 시술과 같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건가요? 관상동맥 석회화 자체가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변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주상 정화증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제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높다는 것은 주상 정화의 양이 많다는 뜻이지 관상동맥 협착이 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높아도 관상동맥 협착이 전혀 없거나 30% 미만으로 전무할 수도 있고, 관상동맥 석회화가 0이어도 관상동맥 협착은 70% 이상으로 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높다는 것만으로 지금 당장 스텐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고 순환진내과 외래에 온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우선 관상동맥 협착 여부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주요 관상동맥의 협착이 최소 50% 이상이면서 평소에 가슴 통증과 같은 협심증 증상이 있거나 운동 부하 검사, 해지학 검사 등을 통해서 신분의 허혈이 동반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관상동맥 협착이 없다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는 아예 없는 0, 1에서 300, 300 초과 이렇게 구분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금 당장 관상동맥 협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심혈관 사건 발생, 즉 그 말은 심혈관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스텐트 수술이 필요한 심근정세 등과 같은 주요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동맥경화 위험 문제를 고려하여 치료 방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협착은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 유무를 따져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입증된 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줄여주는 약은 아니지만 주상 정화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주상 정화반을 안정화하여서 주상 반발이 터져서 오는 심근전색과 같은 주요 심혈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스피린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약은 아닙니다.
협심증, 뇌졸중, 당뇨병, 만성 콩팥 질환과 같은 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바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이 없는 중등도 위험군의 경우에는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가 0점인 경우에는, 즉 관상두밀 서투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에서 7년 뒤에 관상두밀 CT를 재검사하여 다시 평가하고, 점수가 1에서 100점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쓰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고 하며, 점수가 100에서 400인 경우 스타틴을 적극 고려하고, 점수가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스타틴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최근 바뀐 권고안에 따르면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가 0인 경우에는 똑같이 3년에서 7년 뒤 관상두밀 CT 재검사, 점수가 1에서 99인 경우에는 위험 문제를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치료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 점수가 100에서 300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고, 점수가 300에서 1000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55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며, 점수가 1000, 아주 높은 경우에는 아스피린까지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400점으로 나와서 스타틴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건강검진을 다시 실행했는데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600점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투화 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협착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쌍 정화증의 진행 양상을 보시면 오히려 위험한 주쌍 정화반은 관상두밀 CT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상두밀의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진행하면서 미세 서투화가 나타난 것까지가 오히려 주쌍 정화반의 파열로 인한 급성 심근 전색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주쌍 정화반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관상두밀 CT에서도 관상두밀 서투화가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상두밀이 서투화가 보인다는 것은 주쌍 정화반의 염증 반응이 이미 끝나서 안정된 상태의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상두밀 서투화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을 치료하는 것은 관상두밀 서투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주쌍 정화반을 안정화시켜서 심근 전색과 같은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스타틴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해서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가 늘었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두밀 CT는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추적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스타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저위험군 또는 중등도 위험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권고안에 따라 3에서 7년 후에 관상두밀 CT는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미 스타틴 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는 이미 관상두밀 서투화 점수가 높은 환자는 다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0인 거는 신생아가 0인 거예요? 아니요, 연도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하면 0일 거예요 아마. 젊고 병이 없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0이고요. 나이가 많은 점점 많아져요. 0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전혀 없어요. 제 사진 보여줬잖아요. 맨 처음에 왜 보면은 하얀 거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도 당뇨 없고 담배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70이어도 0일 수도 있어요.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칼슘 제품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완전히 체질적인.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에 염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세 서투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CT에서 안 보여요.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동맥 정화반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칼슘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녁에 한번 오고 나면 폐에 칼슘처럼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결례진 다 나아서 생기는 것이 결례진 한참 진행할 때 안 생겨요. 근데 뭔가 염증이 한번 생긴 다음에 그 염증이 다 낫고 염증이 안정돼서 염증이 빠지면 오히려 치료증처럼 그냥 남는 거예요. 약간 굳은 살. 맞아요. 순서처럼 남는 거예요. 더 높아졌다? 나이 들면서 없을 수 있는 거고, 약을 먹어서 동맥경화 안정돼서 높아졌을 수도 있고, 한 번 높아지면 약을 먹는 환자는 또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러한 관상동맥 석회화도 없앨 수가 있나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관상동맥 석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석회를 없앤다고 해서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석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대한심장TV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